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자, 어제 장중에 단숨에 2050선까지 뛰어올랐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 피로감으로 쉬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본다면 한미 FTA 수혜주들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수급과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 유입되고 있지만 오늘 지수의 하락은 기관 때문인데요. 기관이 2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투신의 매도 물량이 2,200억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철강, 화학주들 매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주 주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일째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쪽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금융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 프로그램 통해서도 비슷한 물량 1,3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2,04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오름폭을 줄이다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흘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200억 원 정도 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합친 것이 역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1포인트 내려와 있고요. 53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랜만에 1,130원대 올라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날 급등으로 증시도 쉬어가자 쉽게 하락 전환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3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1,129원 1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보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과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로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관련 수혜주들은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이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FTA 관련한 뉴스는 사전부터서 많은 내용들이 오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의 경우에 무역 의존도가 수출 비중이 80%를 상회한다는 그런 점인데요. 결국 한국 기업들의 경쟁 기업들이 아직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그 한미 FTA는 향후의 대외 경쟁력과 경제 승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치적 이슈는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지금 업종별로 많은 얘기가 됐겠지만 자동차나 연료전지 그리고 LED, 항공해운 등의 운송 그리고 전기, 전자 및 화학 섹터까지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투자자들의 어떤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일 이슈는 외국인 매수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금일장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보면 외국인들은 만기일을 전후로 해서 한 1조 2천억가량 순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에 대해서 3월 증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어 왔는데 의외로 3월 13일 화요일부터서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로 강력하게 촉발된 그 외국인의 상향 스탠스가 상승 심리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경우에도 물론 지수 마이너스 2, 3포인트대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일 외국인 매수 종목들을 보시면은 현대차나 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호남석유, NC소프트, 현대중공업이나 디스플레이, LG전자, 엔지니어링까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시가총액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포진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언급했던 종목들의 수익률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를 보면 어차피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또 매도하면 빠지는 시장에서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고 또는 매수를 집중시키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아직도 시장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는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일 발표되게 될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꽤 많은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자는 제일 먼저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가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36만 2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5만 5천 건으로 또 소폭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0.1%에서 이번에 0.5%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은 향후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가 또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음식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0.4%에서 이번 데이터가 0.2%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음식료 가격이 관련한 인플레이션 부분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 예정인데 지난 데이터 19.53에서 이번 데이터 17.50으로 소폭 감소 예정입니다. 지금 뉴욕 인근에 있는 메이저 기업들의 제조업 동향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반면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지난 데이터 10.2에서 11.5로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서베이한 결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핵심 메이저 기업 360개 이상의 기업들에서 제조업 섹터의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소폭 감소됐더라도 제조업 경기 동향은 아직은 건전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자에도 중요한 데이터들 4가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0.2%에서 이번 데이터 0.5%로 전체적인 물가 수준은 유가의 동향을 반영한 수치인 만큼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준이 조절하고 있는 물가 수준 기준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지수 올라 있지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음식료를 제한 나머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0.2에서 0.2% 동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일부 음식료 가격의 상승은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다소 부담은 됐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체 물가지수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관리 범위 안에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데이터인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데이터 0.0%의 변화 없던 가운데 이번 데이터는 0.5%로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산업 생산 데이터 자체가 지난번에 동결된 상태에서 이번에 플러스 상승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일단 전체적인 경기가 약간 터닝하고 있는 시그널이 산업 생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지난 데이터 75.3에서 이번 데이터 76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의 음식료 물가는 약간 올라 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가 수준과 제조업 동향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봤을 때는 전체적인 경기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확인했다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관심 종목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FTA 얘기도 드렸고 또 예. 글로벌 경기 동향에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는 너무나도 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을 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증시를 잘 보시게 되면 올랐던 업종이 자동차와 금융업종이 최근 이번 주간에 상승이 좀 있었는데 과거를 따져보시면 업체 전체 업종 중에서도 상당히 2월 달에 보면 루저 업종이 바로 자동차와 금융업종이었는데 이번 3월 들어서 상당히 상승 반전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외국인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모든 지표들이 양호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잠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다른 보수적인 요소들은 없나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을 이번 주간 동안 마지막까지 좀 유지해 보면 어떨까 판단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스 사태가 해소되고 있고 유가 불안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경기 지표 상당히 양호해지는 와중에 전체적인 시그널 전체가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담보되지 않고 이상하게 시장이 약간씩은 되밀린 모습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만연돼 있을 때 투심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되찾으면서 하루 이틀 정도 한번 시장을 관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시면은 종목별로 약간 추세 하향 기울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유의하시라는 측면에서 당부드릴 종목 소개해드리겠는데요. OCI가 아마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함께 좀 상당히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된 것 같고요. 정유주들 추세도 유가 급등의 잠재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GS 같은 종목들도 추세가 약간 이평선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좀 더 좀 유념하시고요. 화학업종에서는 호남석유가 계속적으로 우하향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종목 접근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려아연, 현대제철,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투자 메리트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류의 애플이나 삼성의 효과들이 좋아 보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보시고 소개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시는 관망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반 여건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은 없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목요일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리투자증권 강남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훈훈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도 훈훈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빠르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이 번호로 통해 전문가와 함께 직접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역시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여기 수원인데요. 수원에서 전화 주셨네요. 네. 수원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원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인계동이요. 예, 인계동에서. 자, 어떤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모린스를 네. 7,061원에 15% 하고요. 네. 강명전기 3,800원에 5%, 예. 후성이 7,980원에 15%거든요. 15%요? 네. 세 종목 이렇게 보니까 일단 세 종목 다 손실 중이세요. 네, 비중은 뭐- 전체적인 포트가 네. 지금 마이너스가 한 20% 되거든요. 예, 비중은 적당하게 담으셨는데 종목들을 딱 보니까 중장기적인 종목보다는 매수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네, 모린스는 누가 추천해줘서 어저께 샀는데 네, 계속 오늘 너무 많이 알겠습니다. 빠져가지고 예, 걱정이 많거든요. 정리를 한번 좀 잘- 해볼게요. 네. 모린스 7,061원에 매수하셨고 15%, 광명전기가 3,800원에 5%, 후성 7,980원에 15%, 나머지 네. 65%는 뭐 다른 종목 현금으로 보유 중이시고요. 네, 자, 현금하고- 고민님 만드신 이 세 종목이요. 옆에 네. 신규현 대표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세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 손실 중이세요. 네. 다른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현금 한 15% 정도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손실 중이에요. 네, 우선은 크게 지금 세 가지인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IT 기업과 연관성이 있고요. 한 종목은 좀 테마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다고 봐서 다른 방송에서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세 종목 다요? 주식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네. 네. 우선은 그러시면은 지금 그 모린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좀 네. 급락하고 있으셔갖고 걱정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뭐 급락의 이유는 모린스뿐만이 아니고 뭐 웰파스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IT 부품 업종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의 상승을 뭐 이러한 모린스라든가 다른 IT 부품, 휴대폰 부품 업체 쪽으로 투자 심리가 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모린스가 어떠한 기업인지는 알고 투자하신 것이죠? 네, 터치 스크린. 네, 맞습니다. 패널, 터치 스크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IT 부품 업체고요. 한 가지 조금 좀 아쉬운 것은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다른 그러한 터치 스크린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터치 스크린, 스마트폰을 누르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도 트렌드가 있는데 모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 하락률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휴대폰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아니, IT 쪽 없어가지고. 없으세요? 그 후성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후성은 뭐 완전히 IT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성장성으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IT 업종과 조금 좀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성격이 같다라는 점을 좀 착안해 주시고요.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이죠? 아니, 사실은 어저께 상담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네. 어제 샀거든요. 어제 사셨나요? 네. 네, 우선은 뭐 어제 사셨는데 지금 6%좀 급락해갖고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 뭐 휴대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가 트렌드이긴 하지만은 모린스 같은 종목군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조금은 관심도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인터플래스라든가 약간의 이러한 종목군으로 투자 심리가 쏠려 있고 이 아이패드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휴대폰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면서 뭐 급락 이후에 좀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추세가 조금 하락 쪽으로 꺾여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는 우선은 좀 분할 매도하셔갖고 비록 어제 사셔갖고 손실 나셨지만은 좀 매도하셔갖고 현금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모린스 역시나 시장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주목받기는 조금은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보고 매수하자라고 해주셨나요? 이게 목표가가 12,000원 한다고. 그리고 12,000원이요? 7,000원, 손절을 7,000원 잡아줬는데요. 네. 오늘 이게 7,000원이 계속 제가 며칠을 지켜봤는데 7,000원이 종가에 안 깨져서 네. 어제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막 하락을 하니까 네, 우선은 뭐 지금 사실 손절할 기회도 없이 네. 그냥 네. 가서. 네, 우선은 그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아마 7,000원 이후에는 좀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예상하셔갖고 알려주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6,5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손절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역시나 추세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은 좀 분할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비중이 50% 이상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계좌 수익률을 본다라고 한다면 큰 손해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모린스에 대해서는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으로서 지금 현재 6,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6,800원까지 만약에 반발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격대에서는 그래도 다 정리하시는 전략으로서 지금서부터 조금씩 분할 매도 하셔갖고 현금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속상하시죠? 네. 우선은 뭐 그 다른 종목군들 잘 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도 관심 가지시면 높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으시니까 전체적인 계좌로 봤을 때는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위로를 해주시고요. 후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성은 그래도 좀 좋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후성은 어떠한 점에서 매수를 해주셨나요?
호승은 뭐 냉매가스하고 뭐 좋다고 계속 네. 지금 방송을 보고 많이 매수를 하거든요. 아세요? 네, 우선은 네, 그런데 네. 계속 이거는 좀 오래됐어요. 네. 산지가. 오래되셨나요? 네, 이게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만큼 또 오랫동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관련 부분 역시나 성장성 분명히 있습니다.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IT 업종과의 연관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이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에 관련돼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성을 비롯한 뭐 솔브레인이나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과거 후성이 3,000원대에서 주가가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는 점이 실적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후성 같은 종목군들도 급등에 대한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7,900원 나에서 매수하셨다고 해주셨는데 9,000원 이상대까지도 바라보시는 전략으로서 한 2달 정도 시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모린스에서 마이너스 난 거 이 후성 쪽에서 커버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후성으로는 큰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고요. 광명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남북경협 관련준 건 아시죠? 예, 예. 예,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냥 그냥 사셨나요? 사신 그냥 건가요? 이건 저게 네. 사실은 넥센타이가 너무 손실이 많아서요. 네네. 20% 마이너스 그거 손절해가지고 강력경들을 들어갔는데 네네. 조금 올라가더니 들어가더니 오늘 또 그렇죠. 네, 우선은 그렇다면 이것도 좀 결론적으로 단기로 보셨으니까 단기로 말씀드리면은 광명전기 같은 남북경영주 그래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최근에 어느 정도 긴장감은 있겠지만은 뭐 북미 대화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쪽에서 남북 대화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가스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광명전기, 뭐 이화전기, 로만성 같은 종목군들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든가 매도보다는 우선은 남북 관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선은 한 4,1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4,100원에 매도를 할까요? 예, 4,100원부터는 좀 매도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네. 뭐 러시아 쪽이라든가 중국 쪽에서의 이러한 발언들 그리고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4,100원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투자해 주시고, 손절가는 3,600원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네.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전화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수원에서 받아봤습니다. 자, 문자 들어온 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자 한진해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진해운 100% 보유 중이신데요. 18,000원에 매수하셨대요. 어떻습니까? 네, 이분도 몰빵이네요. 네. 몰빵이신데. 자,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도 조금 뭐 최근에 18,000원까지 올라갔다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을 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지금 FTA 이래가지고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물동량이 작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조금 빗나간 것 같고 중에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한진해운이 지금 어쨌든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운임이 올라갈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용하는 배싹 있죠. 배싹이 그게 올라갈 것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이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배값이 이제 머스크죠. 해운 1위 업체가 머스크인데 거기서 운임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의 노선에 인상이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1분기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드러나냐 못 드러나냐가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가냐 한번 출렁였다 가느냐 그게 좀 키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해운사들이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1분기 때 흑자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요 18,000원에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8,000원에서 지금 현재 18,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죠.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임 인상 요인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느냐 요게 나오는 따라서 바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1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한번 1분기 때 적자가 되면 이게 다시 한번 밑쪽으로 출렁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분기까지는 아직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적자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 또 복잡해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6,000원에서 지금 현재 18,000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출렁이 되면 한번 14,000원까지 한번 출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뭐 예상 실적이 아직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수급 한번 보시고요. 수급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예상 실적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요 손절 라인은 16,500원 정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위쪽보다는 이제는 지금 아래쪽으로만 좀 먼저 리스크에 대한 그 부분을 대비를 좀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목표가 설정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진은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최근에 좀 계속적으로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앞서 그 모리스도 마찬가지로 IT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 보이면서 그러니까 IPS도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보다는 추세가 그래도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년도 11월 달부터 좀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만 이탈하지 않는다, 즉 8,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박스권 상승 쪽, 박스권 위쪽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손절가는 8,500원 라인 정확하게 지지 형성되는지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매수가 부분 이상인 약 10,000원대까지의 주가 설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박스권 매매에 있어서의 목표가 설정이고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은 약 12,0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탄력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흐름에서는 10,000원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모멘텀 따진다고 한다면 1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신다고 한다면은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조금 길게 보신다면 12,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 들어왔습니다. 11,3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수익 중이신데요. 잠시만요. 지금 조금 수익이시네요. 이거 보자. 지전에 제가 8,5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분한테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삼성과 좀 상당히 연관성이 큰 그 FPCB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덕전자가 경쟁력이 언제 있었냐면은 그 애니콜에서 애니콜 모델에서 이제 그 터치 패널 쪽으로 넘어올 때 그때 당시 FPCB에 주로 좀 공급하던 업체가 대덕전자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대덕전자가 조금 밀렸어요. 어떤 업체들이 밀렸냐면 대표적으로 4종목이 있겠죠. 뭐가 있냐면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액트, 신양 요 4업체 지금 조금 밀렸어요. 스마트폰 업체에서. 그래서 요걸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스마트폰 업체가 먼저 대덕전자 차트를 위쪽으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지금 현재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들썩이면서 이것도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요건 지금 이제 12,000원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4업체에 조금 밀렸거든요. 자, 먼저 인터플렉스 볼게요. 인터플렉스를 한번 보면은 아래쪽을 보시면은 10월 달 같이 올라갔다 지금 계속 올라가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렉스컴 차트도 한번 볼게요. 플렉스컴 차트도 한번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요게 대덕전자 설명이 좀 될 것 같네요. 자, 10월 달에 대덕전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부품적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기대감만 형성이 되고 그 뒤에 조금 트렌드가 비껴가면서 이것도 행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스마트폰 3에 대한 갤럭시 S3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거는 다시 2차 반등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위에 대덕전자는 안 나오죠.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덕전자가 이전에 터치패널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주로 납품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플렉스컴이라든지 그리고 인터플렉스, 신양, 액터 같은 종목에 지금 현재 밀렸어요. 그래서 요게, 그렇다면 굳이 그 애플 PCB 쪽으로 보고 가지고 가신 거라면은 대덕전자 지금 현재 이렇게 12,000원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주춤되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네 종목 쪽으로 차라리 옮겨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요.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5겹째 다 애플 PCB예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주가 가는 쪽으로 한번 옮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종목 큐트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국 SNC 들어왔습니다. 이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꽤 높아요.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현재 주가가 4,900원 정도, 5,000원 정도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우선 뭐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계속적으로 네.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좀 반등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우선은 지금 풍력 관련주입니다. 사실 풍력 관련주 그동안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급반등에 대한 여력도 나왔지만은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2,600원대에서 지금 뭐 5,000원대까지 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가 추세는 좀 전환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말씀드린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및 그리고 실적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점부터는 좀 매도하시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손실폭 상당히 좀 크셔갖고 예. 좀 매도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도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갖고 손실을 줄이신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유가도 지금 시점 뭐 계속적으로 고유가 시대가 가고 있지만은 사실 더욱더 급반등에 대한 여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 관련된 그러한 테마도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좀 자르시고 나오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두 번째 전화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서울에서 전화했습니다. 수원에서요? 서울이요. 서울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아, 네, SFA입니다. SFA요? 매수하신 가격, 비중은요? 57,100원이고요. 20%입니다. SFA 한 종목만 보유 중이신 건가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딱 포트폴리오에 담으신 이유 있으신가요? 요즘에 변동성이 넘치면서 다 현금화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다 정리를 하고 남은 종목이 이 종목인가 보네요. 정리해 볼까요? SFA 매수하신 가격이 57,100원이고 비중이 20%, 나머지 80%는 정리하셔서 현금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얼마나 정도로 끌고 가실 예정이신가요? 아, 제 생각은 그냥 한 6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6만 원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제가 네. 잠시 얘기를 좀 들으니까 주식 투자를 조금 계획 있게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조금. 종목도 좀 보고 이렇게 하시죠? 네네. 그러면 일단 이상하게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씀 이렇게 나눠보면은 좀 말이 좀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담이 아니라 그냥 저하고 의견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잠시만 얘기 좀 나눠보시자고요. 네. 예. 자, SFA 요 회사를 일단 사셨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부분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5.5세대에서 A2에서 A3 넘어가고 그리고 5.5세대 라인에서 8세대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패널이 스마트폰 OLED 패널이 태블릿 PC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55인치 TV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SFA가 이전에는 삼성전자에 LCD하고 반도체 공정 자동화 설비 라인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OLED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10%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투신운용 있죠. 네. 거기서도 지분을 10%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요 얘기만 딱 들으면 그 주가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안 가요, 중요한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 가는 이유를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8세대 라인으로 넘어갈 것은 그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라인을 올해 쪽에 7.5조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것은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맞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패널화가 될 것이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55인치 TV가 지금 현재 양산이 안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SFA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테라세미콘 가다가 조금 최근에 흔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AP 시스템이란지 이런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쪽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길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SFA 이거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좀 같아요. 근데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 변동성이라는 리스크 대비 때문에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그 현금이 80%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리스크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얘기는 그럼 단기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추세가 조금은 깨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대응을 하신다면은 일단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뭐 굳이 팔 이유는 없겠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봐도 65,000원이 고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6만원, 61,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아래쪽으로 기울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안 갖고,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내가 이거를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판단이 더 빨리 쓰실 거예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볼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떤 빠른 손절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만 드리진 않을 테니까 좀 전에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신 쪽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결론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일단은 지금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어떠십니까? 아, 네. 뭐 고려해 볼 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또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꼭 좋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왔는데요. 9517번님께서 아이컴포넌트 보내주셨습니다. 1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인데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9517번님 아이컴포넌트 네.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네.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좀 계속적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불안 요인이지 않나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을 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런 이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주가는 반대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주가가 대세 하락에 대한 그런 모습에서 급반등에 대한 여력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 추세가 좀 하락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고점 17,000원대를 찍고 조금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11,000원대 지지 라인 형성 이후에 14,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뭐 기술적 반등이 좀 강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적 개선세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세 상승을 조금은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이 2%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12,250원 라인인데, 지금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비교적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손절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11,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전 저점 같은 경우에도 11,000원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형성 이후에 재반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14,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11,000원 지지 라인 형성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손절을, 만약에 지지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4,000원만 제시해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14,000원 부분에 좀 자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서 손절에 대한 양상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 14,000원 부근에서
보면서 정리하시라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1267번님의 종목입니다. 락앤락 보내주셨는데 오늘 참 많이 오르죠. 이분 매수하신 가격이 31,270원입니다. 목표가 좀 잡아주세요 하시는데 오늘 7% 오르더라고요. 이분도 일단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일단은 이분 제 느낌인데 네. 이거 그 분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한번 이전에 전화 그 주셨던 락앤락 분인가요? 전화가 아니라 락앤락 한번 그 매수가 잡아달라고 하신 분 기억나세요? 예. 그분 저도 왠지 기억나네요. 그분 같아요, 이분. 네. 그래서 그거 같은데 요거 일단은 그 추격 매수가 이런 뭐 그 매수 같은 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적 매수죠. 이런 것 같은 게 매수를 상당히 잘 하셨는데 네. 자, 요거 같은 게 일단은 그 제가 그때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면서 조금 그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거는 좀 그 목표가 잡기가 조금 생각보다 어렵네요.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전략을 좀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자, 지금 현재 21선까지 뚫었거든요. 뚫으면서 5일선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누웠고요. 그러면은 이게 5일선이 21선과 데드 코스가 나면서 요런 그 이평선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하게 양봉으로 뚫었기 때문에 뚫고 나서 분명히 21선과 이격자리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34,000원까지 반등을 줬다가 21선 이격 줄이는 과정 나오면서 요런 21선과 이격 줄이는 과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2차 반등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이 좀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34,000원의 단기 목표가 조금 잡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선 돌파하고 나서 21선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 나오는 그 조정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6,000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니까 34,000원에서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남은 10%는 갖고 계시다가 조정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2차 반등이 나올 때 네. 36,000원에 한 2차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전제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수급이 좀 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보세요. 지금 개인 쪽에서 기관하고 외국인 쪽은 넘어갔죠. 투신하고 외국인 수급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투신하고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4,000원 목표가 설정, 그리고 2차전은 36,000원의 2차 목표가 설정,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138,000원, 비중도 50%로 적지 않으신데 자꾸 내려서 봄날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오늘도 4% 넘는 급락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부분 악화 우려감이 오히려 더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유가 아까 방금 언급드렸지만은 급등보다는 좀 횡보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유동성, 돈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네. 상품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중국 쪽의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 쪽에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가도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오히려 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 마진 부담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전이력에 있어서는 이 정유주가 1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오히려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하락세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반등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기간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3개월 이내에는 재급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대비해서 좀 높은 가격대에서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한 14만 원대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한 14만 원에서 분할매도 시작하셔갖고 10만 5천 원대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다시 한번 차화정에 대한 기대감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정유 업종이 가장 먼저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한 3개월 정도의 시간만 두고 홀딩 전략 및 수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 전략 짜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402번님께서 이녹스 보내주셨는데 자랑하려고 보내주셨죠. 이녹스 아주 수익 중이신데 11,700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20%인데 여유 있는 질문입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웃음이 안 나오네요. 아, 그래요? 말 잘못했다 딱 욕먹기 좋을 시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네. 가격대하고 지금 이제 주가를 보니까 예. 말 잘못하면 이제 딱 욕먹기 좋을 딱 상단 타이밍인 것 같아요. 원래 욕 많이 먹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 어떤 장기적으로 본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제 FPCB 업체들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FPCB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데 FPCB 이렇게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있죠. 소재를 만드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녹스가 거의 뭐 독점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 스마트폰 뭐 3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또 넥서스 2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단기적으로 한 24,000원에 자꾸 부대끼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조금 한 번쯤은 끊어서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여기 한 부대끼고 있는 그걸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어저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그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영향은 없는데 어제하고요. 그리고 오늘 쪽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 그 매수가들이 한 더블 정도 그 수익이 났는데 네. 자, 요거는 요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네.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 어쨌든 21선은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후에는 그 21선이 깨질 때를 조금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시거든요. 그래서 21선이 깨지는 시점에서 기관의 수급까지 보시고요. 기관의 수급까지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인기 많으신 정태근 전문가님의 상담 이녹스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1878번님이 보내주신 현대제철입니다. 이분 1년 동안 보유하셨대요. 1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인데 1년 넘었습니다. 이 말은 1년 동안 마음고생했습니다. 같네요. 네, 우선은 뭐 최근에 한 2월 달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던 모습 보였는데 다시 한번 좀 최근에 급락하는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대했던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많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도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악화 우려감도 조금은 더욱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가격대인 지금 10만 원 라인이 좀 깨질 위험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0만 원 라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98,000원이 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절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 내용보다는 우선은 지지 라인 형성하는지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얼만큼 작용하냐에 따라 갖고 목표 주가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12만 5천 원대까지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단기 반등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에는 좀 자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람인 HL 보내주셨습니다. 0467번님 26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경고 종목 해제되니까 또 급등하네요. 네. 이게 지금 14%까지 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네. 깎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내용도 상관없고요. 회사 내용도 상관없고 단기적인 순수하게 차트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저도 솔직히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그 대응 잡기가. 오늘 만약 14% 정도 급등해서 만약에 끝난다면은 요게 내일까지 2차 반등해가지고 손실 좀 줄이는 쪽에서 빠져나오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데 지금 윗꼬리가 지금 달리면서 조금 힘이 빠져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거래량이 이게 그 빠져나가는 그 매도 거래량인지 아니면 그래도 매수가 남아있는 그 거래량인지 그게 제가 판단이 지금 안 서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내일 쪽에서 이 윗꼬리가 잡는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네. 일단은 갖고 계시고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 윗꼬리를 잡는 양봉이 안 나온다면은 조금 매도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그 윗꼬리를 잡는 양봉이 나오면 내일 전화를 다시 주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세요. 이건 지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심기현 대표 함께했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월 31일 부산 강연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